자, 1번 문제 보면 자, 두 개의 다항식에 대해서 a 플러스 2b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걸 이제 시킨 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데 천천히 쓰면 되겠습니다. 일단 a 대신에 x제곱 플러스 2라고 쓰고 그 다음 플러스 해가지고 b를 2배 해야 되기 때문에 2갈로 열고 이제 x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뭐냐 a 플러스 2b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계산을 이제 할 때 분배 잘하면 되죠. x제곱 플러스 2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를 이제 이렇게 분배를 해 주시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2x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동료함끼리 계산을 하면 요 보다시피 이제 요 2가 없어지죠. 그래서 요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가 없어져서 이제 최종적인 답은 어떻게 되느냐 x제곱 플러스 2x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x제곱 빼기 x제곱 플러스 2x네. 자, 이건 보기에 이제 3번에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들어가 보면 이것이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일 좋은 풀이가 뭐냐면은 자, 모르는 미지수가 여기 보다시피 a 하나 있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푸느냐 하면은 a만 남기고 다 지워버릴 수 있는 문자가 하나 보이죠. 그래서 x에다 뭐를 대입하느냐 1을 대입을 한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x에다 1을 대입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없어지고 여기다 1 대입하면 없어지고 좌변에는 뭐만 남을까? a만 남게 되고요. 그 우변에다 1 집어넣으면은 1은 제곱하면 1이니까 바로 1 그냥 답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x에다 1만 대입하면 바로 a가 이제 1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보기에 1번에 있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면 조립제법 문제인데 원래는 조립제법을 직접 해야 되는데 이미 이제 다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조립제법의 가장 기초적인 설명만 하고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처음에 1을 먼저 이렇게 내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두 개 곱해서 여기 쓰는 겁니다. 이 맞죠? 그럼 둘이 더한 거를 여기 쓰면 3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이제 6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이 더하면 이제 5가 나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곱하면 10이 되니까 얘네들이 더하는 거라서 그럼 바로 R은 뭐가 나오느냐? 11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제 보기에 4번이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요 숫자들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그 지금 이게 3차식을 여기 1차로 나누라고 했는데 요거 식이 뭐가 되는가? 요 2라는 숫자는 요 식이 이제 0이 되게 하는 숫자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숫자들은 뭐냐 하면은 여기 있는 이 숫자들의 앞에 있는 개수입니다. 여기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쓴 겁니다. 그리고 사실 조립제법은 잘 안 나왔어요. 기출문제. 그래서 요건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정도만 알고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간혹 가다가 여기 있는 이 숫자를 이제 어떻게 쓰느냐 하면 3차인데 하나 적게 적었으니까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가 몫이 된다라는 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이어서 4번 문제 보면은 자, 복소수 내용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매년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1 플러스 이제 2i라고 하고 마이너스에서 3 마이너스 i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제 마이너스 분배를 굉장히 신경을 잘 쓰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1 플러스 2i가 되고 마이너스 3 플러스 i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계산을 하면 i가 없는 것끼리 계산하면 1이랑 3이랑 마이너스 3이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 다음 i가 있는 것끼리 2i랑 i랑 더하면 3i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에 있는 결과물이 이제 마이너스 2 플러스 ai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자세히 보면은 여기 i가 없는 부분은 2랑 똑같죠? 그러면 i가 있는 부분끼리 똑같아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a는 3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3 보기에 몇 번에 있는 이게 4번에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차 함수 문제 중에서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문제는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 핵심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이 최소라는 말에 포인트가 되는데 최소나 최대 이런 거는 누구의 값을 말하는 거냐 하면은 y의 값입니다. y의 값. 그래서 수업 중에 강조를 했죠. y의 값이니까 최소다 그러면 제일 아래층을 찾아. 건물로 치면은 위층과 아래층이라고 내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y의 값이 제일 작은 위치는 여기죠. 여기 그림이 여기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럼 제일 낮은 층에 있는 게 3이에요. 3. 그리고 가장 높은 층에 있는 게 7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 4는 그냥 3과 7 사이에 있는 그냥 임의의 숫자죠. 그래서 여기서
그 최소값은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이게 3이라고 설명을 하면 되고요. 그럼 최대값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그럼 최대값은 7이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범위에 맞춰서 풀었는데 그때 x값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최소값이 3이 나왔다는 거는 x가 얼마일 때냐 하면은 마이너스 1일 때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간혹가다 x값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x가 1일 때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3이니까 또 3번 찍을 뻔했어요. 자, 보기에 2번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차 부등식의 해인데, 자, 여기에 밑줄을 쳐야 되죠? 동그라미 칠게요.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정리를 해주었나 하면은, 자, 2차식이 0보다 크면 이제 양쪽이라 그랬죠? 근데 2차식이 0보다 작으면 일단 사이로 적어라. 요걸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0이 되게 하는 x값이 누가 되느냐 하면은 1이랑 2입니다. 됐죠? 1이랑 2인데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색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요 사이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을 쓸 때는 1에서 x는 이제 2다. 이렇게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에서 2 사이가 답이 되고요. 여기 보기에 여기 있네요. 3번이 답인 걸 확인할 수 있고, 만약에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면 양쪽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답에 또는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번 문제 보면 좌표 평면 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그림을 다 그려주는 게 대세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진짜 이걸 잘 모르겠으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와 여기서 이까지 길이를 직접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 무슨 소리냐 하면 마이너스 4에서 2니까 여기서 이 길이는 6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2에서 10이니까 이 길이는 8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를 뭔지 모르니까 x라고 둔다면 x제곱은 자 6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36 더하기 이제 64라서 100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x가 이제 뭐가 되느냐? 길이니까 당연히 10이 되겠죠. 10의 제곱이 100이니까. 그래서 이제 답은 이제 10. 여기 이제 2번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두 점이라고 나와 있을 때는 거리를 어떻게 구하는 방법이냐 하면은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서 제곱하는 풀이가 있었지. 그래가지고 이제 2에서 마이너스 4를 뺀 거에다가 제곱을 하고, 그 다음 플러스 여기서 뒤에서 앞에 거를 빼면은 이제 10-2를 제곱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루트를 씌우는 것도 이제 이게 거리가 된다.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6이니까 36이 되고, 요거는 이제 8의 제곱이니까 64. 이렇게 제곱해서 루트 씌우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루트 100이라서 이렇게 해도 답이 10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요즘은 이제 그림으로 잘 나오기 때문에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죠? 자, 8번 문제 보면 자, 평행. 자, 평행에 동그라미 쳐야 돼요. 평행하면 뭐라고 정리를 하느냐? 기울기가 같답니다. 그리고 요즘 대세는 그 직선 방정식은 평행 아니면 수직 중에 하나가 무조건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는 기억해. 평행은 기울기가 같다고 이미 설명했고, 그럼 수직이 뭐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된다.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기울기가 같으니까 여기서 보니까 기울기가 2죠? 여기 2x죠? 요거 x 앞에 곱해진 게 기울기니까, 그래서 y는 2x라고 쓰고 y절편이 뭔지 모르지만 0일 때 3 지나간다 그랬으니까 y절편이 이미 3이라고 벌써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3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일단 기울기가 똑같다고 식을 세우고 y절편 뭔지 모르니까 b라고 놔둔 다음에 0,3을 대입해도 됩니다. 그럼 0을 집어넣으면은 여기다 3을 집어넣어 보면 그러면 이제 3은 바로 b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y는 2x 플러스 3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비슷해서 헷갈리겠는데요. 그래서 정답은 이제 2번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을 실수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방정식 문제인데, 자, 원방정식 문제는 여기에 중심이 현재 2,1이라고 되어 있는데
X축에 접하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로 설명되어 있는 것보다는 그림으로 해석이 다 되게끔 그림을 항상 주어줄 겁니다. 거의. 안 주어주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요즘은 그림을 그리는 게 좀 대세니까 그림의 해석만 잘해도 충분히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요까지 길이가 요 길이랑 똑같으니까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각으로 내리면 반지름 길이가 1이 되는 겁니다. 즉 그래서 중심이 몇 콤마 몇이냐 하면 2,1이고 지금 현재 반지름이 이제 1이 되기 때문에 원방 정식을 어떻게 세웠느냐 하면 요거 부호 반대로 쓰라 그랬죠. x-2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이제 반지름의 제곱 1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나 해주자면은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그 r인 그럼 원의 이제 방정식은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느냐 하면은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 요거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 버리면 이게 무슨 소리지? 이제 이런 걱정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럼 이제 x-2 이제 y-1은 1제곱이다. 이거 보기에 3번에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부호가 좀 비슷하면서 숫자가 좀 다르게 좀 내고 있으니까 답을 체크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자, 대칭이동 문제인데요. 그러면 3,2를 이제 y축의 대칭이 내비주십니다. y축에 대해서 대칭. 자, y축 대칭이면 여기 y에서 이게 그림을 데칼코마니를 할 건데 요걸 기준으로 요걸 점프 딱 시키면 요로 가겠죠. 요쪽으로 요로 오니까 여기 요쯤에 떨어질 겁니다. 여기 요쯤. 그럼 당연히 요소까지 길이가 3이니까 또 요소까지 길이 3만큼 이렇게 가면 요점 좌표는 마이너스 3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하지만 y 좌표는 그대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3,2라고 써주시면 바로 답이 나오는 겁니다.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3,2가 보기 여기 있네요. 자, 2번에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칭 이동은 뭐 부호 변경만 잘 하면 되니까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부등식 영역 문제고요. 이거는 이제 그 2021년부터는 이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아마 이 내용은 아마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대비를 하시는 2020년 분들에게 이제 마지막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내년에도 시험을 치신다면 이 문제는 안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공식을 적어주자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식이랑 y가 있는데 y 쪽이 조금 더 크면 이제 위쪽으로 색칠을 하고요. 그 다음에 y보다 식이 더 크면 이제 아래쪽입니다. 알겠죠? 뭐 등호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원이라는 게 있는데 원이랑 반지름이 이렇게 있으면 원 쪽이 더 크면은 이제 외부에 색칠을 하고요. 이제 원이라는 식이 이제 반지름이 좀 더 크면 이제 내부에 색칠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등호, 이 등호는 이제 경계선을 의미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등호가 있다. 그럼 경계선이 있다. 등호가 없다. 그럼 경계선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2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중심이 0,0이고 반지름 길이가 2가 되는 이런 원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어느 쪽에 반지름 쪽이 더 크면 이제 내부에 색칠이 되는 거죠. 뭐 반지름 제곱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럼 내부에 포함되는 거니까 일단 반지름이 2고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인데 이 안쪽에 이렇게 색칠이 되는 겁니다. 좀 연하게 칠할게요. 겹치는 부분이 생겨야 되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x는 1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기 원점이고 세로선에서 이렇게 그어지는 거죠. x가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x가 1 여기 1입니다. 여기 1. 그럼 1보다 크다. 1보다 큰 게 여기 2잖아요. 여기 요쪽 2, 3, 4, 5, 6 이쪽이니까 요쪽이 오른쪽에 색칠이 되는 겁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됐죠? 그러면 빨간색과 파란색이 동시에 칠해진 부분은 바로 요 안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색칠되어 있는 부분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기에 어디 있느냐 하면 여기 1번 있네요. 여기 보면 맞죠? 식도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림을 못 그리겠다고 해도 당황할 필요는 없는 게 요즘 대세들은 다 그림을 다 이런 식으로 다 웬만하면 다 그려줍니다. 그러니까 부등식 영역은 어디에 색칠을 해야 되는지 경계가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잘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돼 있었으면 또 다른 데가 색칠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색칠된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1번이 된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12번 문제 보면 집합 문제인데요. 요 기호가 뭐냐 하면 합집합입니다. 합집합. 알겠죠? 이제 합집합. 이게 또는입니다. 또는 A랑 B랑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A에도 있거나 B에도 있는 걸 다 적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 쓰면은 1, 2, 3, 5, 6, 7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N은 또 뭐냐 하면 원소의 개수죠. 원소의 개수. 원소의 개수. 자, 그럼 요거 아까 뭐였죠? 합집합. 됐죠? 합집합은 또는이기 때문에 A 또는 B에 들어가는 거 제가 다 썼어요. 그럼 원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니까 이제 NA 합집합 B는 원소의 개수를 쓰라 그랬으니까 6개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6개 개수 여기 바로 보이죠? 답은 4번이 된다는 겁니다. 자, 명제에서 여기 동그라미 쳐야 되죠. 역이라고 있습니다. 역. 자, 역의 정확한 설명을 해야 되죠. 역은 그 순서만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뭐이면 은는 이가 여기까지가 이제 명제의 가정이 되는 건데 요거 순서를 바꾸라는 겁니다. 역. 그럼 뭐라고 쓰면 되죠? 이거랑 이거랑 순서를 바꾸라는 거는 4의 배수를 먼저 오면 됩니다. A가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4의 배수이면 뭐라고 쓰면 되냐 하면 A가 짝수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역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고 이거랑 똑같은 걸 찾아보는 거죠. A가 4의 배수이면 A가 짝수이다. A 은는 2가니까 여기 1번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거는 뭐 계산 문제라기보다는 말장난이니까 그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어서 14번 문제 들어가 보면은 자, 유리함수의 그래프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랑 여기 3과 여기 1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선 점근선을 찾아야 되는데요. 점근선은 저기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 나서 x는 2가 되고요. y 저기 뒤에 써져 있는 거 y는 3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림을 그리느냐 하면은 이게 2,3에서 이렇게 십자가를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2,3 이렇게 십자가 하나 그려주시면 되고요. 여기 3 그렸죠. 그 다음에 1에다가는 왜 동그라미를 쳤냐 하면 1이 플러스니까 자 플러스면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렇게 그려진다고 했었죠. 그러면 0이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 거는 현재로서는 이제 1번밖에 없어요. 근데 0을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3을 더하면 2분의 3이 되기 때문에 0일 때는 조금 위로 가는 게 맞죠.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유리함수는 일단 여기 있는 꼭지점 2차 함수 꼭지점 보는 것처럼 2,3을 꼭지점처럼 그린 다음에 십자가를 그린 다음에 이 친구가 플러스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면은 이제 반대로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려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요거 이제 그림이랑 똑같은 걸 찾아보면 이제 1번에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15번 문제 보면 일단 이게 G 서클 F5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서클은 그냥 갈로를 이렇게 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부터 넣어야 되느냐 5를 먼저 넣으세요. 5를 F에 먼저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5를 F에 집어넣어 보면은 6이 나오죠. 6 맞죠? 그럼 야 6입니다. 6을 다시 G에다 넣어보세요. 그럼 6을 다시 G로 가면 여기 어떻게 되죠? 25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답은 25라고 쓰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합성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그 이제 이어서 두 번 연속으로 가라는 소리인데 이런 문제는 보통 이렇게 괄호를 쳐서 풀면 얘를 먼저 넣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이 합성함수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이걸 이제 확인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거꾸로 넣으면 답이 또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답은 이제 25번 즉 4번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16번 문제 등차 수열 1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등차 수열 문제랑 등비 수열 문제가 사실 검정고시에 되게 잘 나와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나왔느냐 하면은 2017년부터 나오게 됐어요. 교육과정이 2017년부터 교육과정이 이제 고1에 수열 내용이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이제 2021년부터는 또 교육과정에 이게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2020년까지는 요 내용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기출문 문제도 사실 많이 없어요. 그리고 등차수열, 등비수열 문제가 또 의외로 또 간단한 게 만약에 내가 일반항을 못 구하겠다고 하더라도 등차라고 했기 때문에 이 규칙이 보입니다. 여기서 1에서 3
1에 3인데 2가 더해졌는지 3이 곱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도 3에서 5로 들어가는 것도 2씩 더해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2를 더해버리면 그냥 A는 깔끔하게 그냥 바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7이 나와버려요. 그냥 너무 간단하게. 그럼 여기서도 7에서 2 더하니까 9가 나오죠. 근데 9에서 다시 또 2를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11이 되죠. 그러니까 B는 11이 된다는 사실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AN이 이렇게 해가지고 첫째 항 플러스 이제 n-1d라고 쓰면 되는데 현재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전개를 해보면 2n-1이 되는데 그럼 이 a가 몇 번째냐 하면은 하나 둘셋네 번째니까 n에다가 이제 4를 집어넣으면 이제 8 빼기 1이니까 7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1의 푸나 절의 푸나 a는 7이 나오고요. 그 다음 b는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니까 a 6이다. 즉 n에다가 6을 집어넣으면 12-1이니까 11이 나오고요. b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푸나 저렇게 푸나 a는 7이고 b는 11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만 사실 일반항을 써서 풀면 좋겠지만 요즘에 그런 2017년 이후로 나왔던 등차 수열 문제들을 보면 직접 이렇게 찾아도 크게 문제 되지 않을 정도로 금방 찾을 수 있게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끌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A 플러스 B를 더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18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18은 보기에 3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시그마 문제인데 이것도 아까 16번 문제처럼 그 2017년부터 출제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2017년 이후로. 그렇기 때문에 또 2021년부터는 또 이 문제가 교육과정에서 안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2020년 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풀이를 꼭 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시그마의 특징 중에서 이렇게 더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따로 분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그마에서 K는 1부터 5까지 AK가 지금 현재 2라고 되어 있으면 저기 더하기 되어 있는 거는 공식이 있었죠. AK 플러스 시그마 BK 이렇게 하면 되고 K는 1부터 5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부터 5까지 AK를 2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친구가 뭐가 되느냐? 2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2인데 2랑 뭐랑 더하면 10이 나오겠어요? 그럼 이 친구는 당연히 8이죠, 8.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종적인 정답, 문제에서 이거 물어봤을걸요. K는 1부터 BK, 5는 뭐냐? 이걸 물어봤는데, 그럼 당연히 8이죠. 간단하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대로 그냥 계산만 잘 해주시면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8은 보기에도 있죠. 3번에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알겠죠? 자, 18번 문제. 이것도 뭐냐면 이제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알겠죠? 자, 귀납적 정의라고 용어가 되고요. 자, 귀납법의 정확한 그 설명은 직접 대입이 대세입니다. 알겠죠? 직접 대입을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첫째 항도 가르쳐주고 an 플러스 1과 an의 관계식을 다 가르쳐줄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n에다가 1을 대입을 해보면요. n에다 1을 대입하면 여기가 어떻게 되죠? a2가 되는 거 이해되겠죠? a2는 3a1 플러스 1인데 문제에서 a1이 1이라고 했기 때문에 a1에다가 여기다 1을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3 플러스 1이니까 4가 된다라는 사실, 즉 둘째 항은 4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n에다가 2를 또 대입을 한번 해보면은 이제 a3이 될 거고 3a2 플러스 1도 이렇게 쓰면 되는데 문제에서 아까 a2가 4라고 했죠 방금.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3, 4, 12에서 1을 더하면 13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끝났죠. a3으로 봤으니까 n에다 뭐 집어넣으면 되죠. 3을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A4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3A3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근데 위에서 A3이 1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 13을 집어넣으면 3 곱하기 13을 하면 39가 되고요. 39에서 1을 더하면 4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A4는 40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40은 보기에 있네요. 4번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이 계산하는 과정에서 대입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한 번씩 발생해요. 그 실수만 안 하면 되니까 계산을 조금 더 꼼꼼하게 천천히 신경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19번 문제 보면 2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2의 4승인데요. 밑이 똑같기 때문에 지수 법칙을 그대로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래 돼 있으면 지수끼리 더하면 되죠. 마이너스 3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에 4를 더하면 1이 되죠. 그러니까 2의 1승은 이제 2가 된다라는 사실이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자, 2는 보기에 2번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저기에 지수 법칙 이용하면 됩니다. 밑이 똑같으면 x 곱하기 a의 y를 하면 a의 x 플러스 y를 이용을 한 거였습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 20번 문제가 되는데요. 자, 이거를 이제 로그를 표현한 등식으로 나타낸 것인데 a로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로그를 너무 어려워해가지고 그 로그를 이제 보는 방법을 제가 저번에 잠깐 설명을 해줬는데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로그 a의 b가 만약에 n이다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거를 이제 밑에서 요렇게 거듭 제곱을 돌렸을 때 요 진수가 나오는 모양으로 만드는 겁니다. 즉 밑에서 건너뛰어서 거듭 제곱한 게 b다 이렇게. 즉 무슨 소리냐 하면은 밑에서 등호 건너뛰어서 거듭 제곱한 게 b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요 그림은 먼저 거꾸로 그려도 되거든요. a는 로그 2의 16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느냐? 요 밑에 동그라미를 치고 밑에서 등호를 건너뛰어서 한 바퀴 돌리고 이쪽으로 와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즉 그러니까 2의 a승이 16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 왼쪽에서 보니까 2의 4승이 16이라 그랬죠. 그래서 정확하게 a는 어떻게 되느냐? 4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로그는 뭐 아무래도 뭐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거는 로그의 정의입니다. a n승을 b라고 했을 때 로그 a의 b를 n이라고 로그를 정의를 내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나 외우기가 어렵다면 밑에서 등호 돌려서 이렇게 한 게 지수가 나온다라는 걸로 외우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a가 4니까 4는 보기에 2번에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